자, 둘째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물권법을 보고 있습니다. 물권법. 자, 물권의 개념부터 살펴봤어요.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채권하고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권에는 종류,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들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분류 정리해봤던 물권은 총 몇 가지였다? 6가지가 아니라 7가지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점유권이에요.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해서 7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7개. 7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7개. 그래서 우리 시험에 7개가 출제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7개 물권. 물론 이거 말고도 조금 물권이 조금 더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조금 부가적인 것들이고 일단 기본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 물권은 7개를 정리하고 시험을 친다 우리가. 그래서 요 7개를 고스란히 우리가 물권 강론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 7개죠? 7개. 순서대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물권의 효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의 효력입니다. 물권의 효력. 이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파워. 물권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물권이 물권다워야 물권이죠. 그죠? 물권다운 게 물권이죠. 물권은 채권보다 강력합니다. 채권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물권만이 가지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자, 여기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자, 별 3개 치겠습니다. 반드시 출제. 여기 있는 내용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잘 안 나오죠, 이거? 네. 효력.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물권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물권이 더 앞선다는 거죠. 뭐보다 앞서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였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효력을 가리켜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되는데요.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야말로 물권을 물권답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우선적 효력부터 여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다. A한테 돈 빌렸어요. 1억. 그럼 A는 그냥 돈만 빌려준 거니까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1번 채권자죠? 1번 채권자. 근데 갑은 최대한 돈을 빌린 다음에 도망갈 거예요. 최대한 돈 빌려서 도망갈 겁니다. 대한민국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B한테도 또 돈 빌리죠. 1억. C한테도 돈 빌리죠. 1억. 계속 돈 빌려요. 근데 이제 다 지인들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만난 지인들이기 때문에 담보 안 잡고 차용증만 써서 빌려준 거지. 그럼 B도 채권자, C도 채권자. 누가 제일 먼저 돈 빌려줬어요? A가 돈 제일 먼저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 B가 빌려줬고 C가 빌려줬고 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상해서 갑은 지금 그러면 총 3억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3억의 빚을. 빚. 이게 채무죠, 채무. 갑의 채무. 근데 갑이 돈 갚는다, 갑이 도망간다. 도망가 버린다고요. 도망갑니다. 자, 근데 갑이 도망갔기 때문에, 갑이 도망을 쳐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을 받을 방법이 많이 없죠. 힘들어진다고 이러면. 왜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니까? 사람한테 주장하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도망가 버리면, 갑이 뭐 죽어버리면은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갑의 재산을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갑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갑이 집이 있는 거야, 집이. 갑 명의로 된 집이 있었던 거지, 집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 집이 3억짜리 집이야. 오, 잘 됐죠. 자, 이 집이 3억짜리 집이니까 이 집을 팔아서 1억씩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채권자들이 이 집을 과연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절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하지만 이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한 다음에 판결문 받아서, 뭐 받아서? 판결문. 소송을 해야 돼요. 판사님, 갑이 돈을 안 갚기 때문에 갑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비록 제가 채권자지만 채권자 지위에서 경매 신청하겠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매각이 되고 나면은 배당에 참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락대금이 2억이 나왔어. 2억. 집이 2억에 팔린 거지. 그럼 2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누가 먼저 돈 받아야 돼요? 누가 먼저 돈 받아야 되죠? C가 먼저 받는다고요? 누가 먼저 돈 받는다? A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받습니다. 이거를 평등주의라고 그래요. 채권은 평등해요. 채권은 뭐라고요? 평등하다. 평등주의예요. 그러니까 경락대금 2억에 대해서 1대 1대 1 비율로 논하가 지는 거예요. 누가 더 우선하는 게 없습니다. 채권은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적 효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요. 없습니다.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건 채권이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적 효력을? 물건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알겠어. 2억에 낙찰됐으니까 그러면 1대 1대 1로 논아가집시다. 라고 이렇게 막 좋아하고 있었죠. 자, 그랬더니 집에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까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집이었다. 그리고 그 저당권자가 갑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2억이었다. 그러면 저당권이 우선해버려요. 채권자들을 다 물리치고 저당권자가 혼자 다 돈 다 쓸어간다고요. 이런 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우선 뭐라고 한다고요?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은행들은 망해요, 안 망해요? 은행은 안 망하지. 은행이 돈 제일 먼저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돈 빌려줄 때 당연히 담보도 확인하고 저당권자로 꼭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갑이 딴짓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등기 박아놓는 거죠. 내가 돈 가져간다 이렇게 딱 등기 해놓는다고 이렇게. 그럼 이 집이 경매가 됐을 때, 뒤늦게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는 이미 얘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자, 따라서 채권과 물건이 충돌했을 때 뭐가 더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는 거.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물건이 우선한다. 그럼 얘가 2억을 다 가져가요. 2억 다 가져가. 이거를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다 가져가 버리지. 자, 사례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이 집을 갖고 있습니다. 집. 자, 그리고 이 집에 임차인 들어왔어요. 임차권.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갑의 집에 새 들어갈 것을, 갑의 집에 살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뭐 한 30 이렇게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갑하고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계약했거든요. 2년으로. 그리고 여기 산지 1년 됐습니다. 산지 1년 됐다. 자, 그런데 갑이 집을 팔아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아니,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집을 팔아도 됩니까? 되죠.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 집은 갑 거였죠. 갑이 소유자였어.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었는데 매매를 했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꽂아주면은 병한테 소유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죠. 이때 병이 나는 너하고 계약한 적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그리고는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 자,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거예요. 자, 을하고 임대차 계약했던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갑이거든요, 갑. 그러니까 임차권을 갑에게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임차권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상대권이라서 그런 거예요. 쫓겨나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을이 병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보증금 빼줘. 그러면 병한테 보증금 빼달라고. 안 돼요? 안 돼요. 보증금 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 됩니다. 그럼 못 받고 나가야 돼요? 못 받고 나가야 돼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네? 못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들어갈 때 임차권으로 들어가지 말고 뭘로 들어가야 돼요? 전세로 들어가요. 전세로. 을이 전세권자면요. 전세권자가 되었다는 건 등기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전세권자인 것으로 등기해놨어. 내가 지금 걸어놓은 전세금이 2억을 걸어놨기 때문에 불안해, 안 불안해? 전세금 떼이면 불안하죠? 등기해놔야 돼요. 반드시 등기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을은 이번에는 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기간 만료 전에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을 때, 집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병이 나가라 그러면 을이 나간다, 을이 코웃음 친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권은 계약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제3자를 상대로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을은 안 나가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전세금 병한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걸
대항력이라 그래요. 대항력.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집에서 안 쫓겨나고 전세금 챙겨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얘가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없어 지금? 대항력이 없는 거지 지금.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으니까 쫓겨나야 되고, 을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갑을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갑을 추적해야 돼. 갑은 어디 갔어요? 갑은 도망갔지. 도망갔죠? 못 받는 거지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을은, 이때 전세권자는 갑을 추적할 필요가 없죠. 얘한테 달라고 하면 되죠. 얘가 돈 안 주면, 전세금 안 주면 안 나가. 이렇게 버티면 돼요. 예, 그렇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법에서 주택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를 받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하면, 여기서 주민등록을 한다는 건 전입신고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하죠? 예?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완전 옛날 말. 예? 행정복지센터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세입자들이, 특히 임차인들이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생기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대항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바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하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되십니까? 예. 그래서 얘가 저당권자라도 만약에 갑의 집에 B가 채권자인데 그냥 단순히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밀리는데 얘가 만약에 뭐 해놨으면, 주민등록 해놨으면, 그러면은 얘가 먼저 들어왔을 때는 저당권이 우선한다, 임차권이 우선한다? 임차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런 걸 대항력 취득. 대항력의 취득. 이거를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해요. 임차권의 물권화. 물권이 되었다는 건 아니고 물권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인 거. 자,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 C가 채권자예요. 채권자니까 저당권보다도 밀리죠. 당연히 원칙상은.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면은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법에서 보장을 해줘요. 3개월분은 보장해주거든요. 자, 그리고 뭐 조세채권. 이런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예외적으로 물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예외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매 세계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민법에서 말하는 최우선 있죠. 얘네들보다도 더 최최우선도 있어요. 최최우선도 있고 최최최우선도 있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거는.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선적 효력의 첫 번째.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 효력의 첫 번째. 원칙적으로. 죄송합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충돌했을 때 일단 원칙적으로는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게 원칙. 물권 우선, 물권 승.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오히려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그거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대표적이다. 임차권자의 대항력 취득한 거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우선적 효력의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권끼리 충돌했을 때는 이 효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냐. 물권과 물권끼리의 효력 충돌 내용입니다. 자, 칠판 좀 닦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 집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갑이 집을 갖고 있어요. 집. 자, 갑의 집에 전세권자 들어왔습니다.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입니다. 전세권 물권이죠? 물권. 그리고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 전세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사용 수익. 제한물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은행에서 저당 잡았어요. 저당권도 물권이다, 채권이다. 얘도 물권입니다. 그리고 저당권도 제한물권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A가 빠릅니다, 지금. A가 더 빨리 있는 거예요. A가 우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연히 전세권도 등기돼 있고 저당권도 등기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갑의 집이 경매가 돼버리면 경매가 돼가지고 이 집이 낙찰됐습니다. 자, 이 집을 을이 낙찰받았다. 낙찰받았으니까 낙찰 대금이 있겠죠. 그 낙찰 대금을 A가 먼저 가져갈 거냐, B가 먼저 가져갈 거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져간다? A가 먼저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A가 우선하니까 B가 우선하니까. A가 우선하니까요. 그리고 경매가 되면, 딱 경매가 들어가면은 저당권은 반드시 소멸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물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은, 그러니까 B가 경매 신청했든 A가 경매 신청했든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든 누가 경매 신청했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반드시 소멸한다. 그래서 저당권은 없어지고 이제 받을 만큼 받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요. 이때 A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A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A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 계속 살 거야. 나갈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나 계속 살 건데 이게 대항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항력 유지. 계속 살 건데 나는 안 나갈 거야. 계속 살 거야, 여기서. 대항력 유지하시는 거죠. 그러면 A가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가 돼버리면은 원래 집주인이 갑이었죠? 근데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A가 을한테 가서 인사하면 돼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이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입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주인님한테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낙찰받은 을한테
전세금 받고 나가면 됩니다. 살 거라면은. 자, 혹은 A가 어우 싫어. 채권자들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더러운 집에서 못 살겠다. 돈 받고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거는 배당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 경매 절차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당권자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돈 받고 난 나갈게. 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세권자 선택하는 거예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항력을 유지하겠다. 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선택을 하면 결국 계속 살겠다가 되는 거니까 전세권은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하는 거지. 계속 사는 거지. 나갈 거야. 나 돈 받고 나갈래. 이러면은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하는 거지 이러면. 자, 따라서 물권끼리의 충돌은 자, 첫 번째 제한 물권끼리의 충돌입니다. 자, 첫 번째 제한 물권과 또 다른 제한 물권끼리 충돌하였다. 이러면 뭐가 우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것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먼저 성립했습니까를 판단하는 거는 뭐가 먼저 등기가 됐습니까?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 순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세권자라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반대를 한번 보면요. 자, 갑이 집 가지고 있고 갑의 집에 저당권자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전세 들어왔어. 이러면 완전히 결론이 뒤바뀌죠. 이러면 지금 전세권자가 빨라, 저당권자가 빨라. 저당권자가 빠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되면 경매로 이 집이 낙찰되면 자, 을이 낙찰받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없어져 저당권은. 그리고 1순위의 저당은 말소의 기준이 돼요. 1순위의 저당은 말소의 기준이 된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물귀신이라는 거예요. 물귀신. 나만 죽어 다 같이 죽어. 다 같이 너도 죽는 거예요. 저당권자보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싸그리 죽는 겁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의 뜻이죠. 그럼 이때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계속 살 거야, 돈 받고 나갈 거야. 그런 선택권 있어 없어? 선택권 없어요. 나가셔야 돼요. 선택권 없어. 나가야지. 그죠? 이 순위로 돈 받고 나가는 겁니다. 돈을 A, B가 먼저 받고 남는 돈 있으면 A가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다 못 받아도 나가셔야 되죠.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죠. 이게 순위 차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등기를 한 게 우선한다. 자, 두 번째.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이때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이에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언제나 우선. 자, 현재 이 집에 대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거. 갑이 을한테 낙찰되기 전에 갑이 갖고 있던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죠. 그리고 A가 갖고 있는 전세권은 이거는 제한물권이에요. 자, 이때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제한물권이 우선한다고? 제한물권이 우선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전세 기간 동안에는 이 집을
갑이 사용해요? A가 사용해요? A가 사용하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한 물권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갑이 집의 소유자고 저당권자, 저당권도 역시 제한 물권이에요. 제한 물권. 갑이 돈 못 갚으면, 갑이 원하지 않아도 집은 경매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의 맥락에서 저당권이 우선, 소유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에서는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채권끼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등주의다. 채권끼리는 평등주의다 하시면은 우선적 효력은 끝입니다. 채권끼리는 뭐가 우선한다 그런 거 없다. 평등주의. 네.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담보가 없으면. 네. 여러분들 그 채무자가 만약에 이렇게 집이 막 경매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막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압류가. 제가 예전에 어떤 채무자 재산을 조회를 하면서 봤는데 등기부에 압류가 한 20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20개. 겁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버리면은 뭐 카드사, 또 뭐 어디가 있죠? 뭐 통신비, 뭐 인터넷, 뭐 관리비,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 그런 회사에서 압류로 겁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채권자가 엄청나게 줄 서 있죠. 그죠? 완전히 뭐 바닥을 치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자,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물권 효력. 자, 밑에 쪽에 우선적 효력 확인하세요. 자, 일단 양괄호 1번에서 물권 상호 간의 효력입니다. 자, 첫째 줄에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근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책에다가 좀 추가를 해 두세요. 그러니까 제한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하는 게 우선하고, 그리고 소유권과 제한물권끼리는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하고. 이게 좀 더 세부적입니다. 책에 없으니까 추가를 좀.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목적물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저당권은 동일물 위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죠. 소유권은 2개 이상 성립 안 되지만 뭐는? 저당권은 2개 성립 가능하죠.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 상호 간에는, 그러니까 제한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더라.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으로 내려갑니다. 채권에 우선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동그라미 1번 원칙에 나와 있듯이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는 일단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원칙. 자, 근데 내려가서 예외 보세요. 자, 기억에 임차권 나오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라고 채권이라고. 채권입니다. 물권 아니에요. 채권. 전세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전세권은 물권이야, 전세권. 임차권은 채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를 했을 때는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 특히 주택임차권에서는 인도받고 뭐를 하면? 주민등록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권보다 더 우선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니은 내려가면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그 밑에 줄에 소액보증금. 저는 조세채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최우선 변제라 그래요.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 쓰세요. 거기다가 최우선 변제. 최우선이다. 최우선. 좋습니다.
우선적 효력이었고요. 자, 이제 책을 넘기시고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칠판 좀 닦을게요. 자, 물권의 효력에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 효력들을 살펴보았고, 자, 그리고 물권의 효력에서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파트,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이 물권다워야 물권이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자. 그럼 갑은 소유자니까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물권자죠. 토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물권자. 자, 갑은 물권자다. 물권자. 토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느 날 토지 가봤더니 A란 사람이 이 토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거예요. 그럼 A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건 A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를. 그죠? 자기 땅을 점유해요. 남의 땅을 점유해요. 남의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는 거죠. 소유권 침해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갑 거니까 A 거니까. 갑 거니까 A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라. 예. 자, 혹은 갔더니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컨테이너 무단으로 설치한 거죠. 그럼 컨테이너 이거 어떻게 하라고? 컨테이너 어떻게 해라? 치워라? 부셔라. 컨테이너 부셔라. 치워라. 부시라고. 부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시라고. 자, 혹은 갔더니 컨테이너 공사 준비하고 있어. 에? 컨테이너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컨테이너를 세웠어요, 준비만 하고 있어요? 준비만 하고 있죠, 준비만. 그때는 하지 마라.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묶어서 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가라는 건 이 땅이 내 땅이니까 당신이 점유하지 말고 내가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환 청구라고 해요. 물권적 반환 청구. 컨테이너를 부시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 방해 상태를, 방해되니까 방해를 없애라. 제거 청구입니다. 야, 너 공사 그거 하지 마. 이거는 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방을 하라고 예방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그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반환 청구.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가 예방 청구입니다. 세 가지 종류. 자, 일단 의의부터 확인합니다. 의의부터. 첫째 줄에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 실현이 침해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 이때 물권자가, 거기 물권자에다 쓰세요. 주체 혹은 청구권자. 뭐라고요? 청구권자, 주체 행사한 사람이죠.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해서. 자, 침해자는 뭘까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침해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양괄호 3번으로 내려오세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권적 반환 청구. 자, 반환 청구는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거야. 빼앗긴 거를 돌려줘. 이게 반환 청구죠. 돌려줘. 밑에 얘 보세요. 얘 A 소유 시계를 B가 절취했어요. 그럼 B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도둑놈이요. B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둑놈. 자, 혹은 법률용어로 침탈자라 그래요. 자, 도둑놈을 침탈자라고 합니다. 침탈자. 침탈이 들어온 거야. 자, 얘를 상대로 해서 야,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A 소유 토지에 B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죠. 이때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대지에 명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도 청구가 돌려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시계를 돌려달라고, 땅을 돌려달라고. 땅을 돌려달라고 나한테. 무슨 청구라고 이게? 명도 청구. 그거를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줘 명도 청구.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자, 방해 제거는 빼앗기는 것 이외에 어떤 방해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은 A 소유 토지에 B가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 놓은 거지, 물건을. 그러면 이 물건을 치우라고, 철거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방해를 없애라, 제거하라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방해를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방해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염려가 있어요. 그럴 뭐가 있다고요? 염려가 있어, 염려가. 아직 방해했어, 방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근데 염려가 있다는 거지, 염려가. 그죠?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야, 공사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야, 너 공사할 거면은 확실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전장치를 다 한 다음에 공사를 하거라.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옆집 공사로 이웃집이 붕괴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실 거면은 예방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공사 중지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류는 3가지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이 청구권자는요. 자, 주체 청구권자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물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권자. 이게 청구권자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물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갑이 A를 상대로 반환 제거 예방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갑이 물권자라서 그렇습니다. 갑이 물권자가 아니면, 갑이 이 땅 주인이 아니면 행사한다 못한다? 이제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청구권자, 물권자가 현재 나의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자, 방해자, 점유자,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침해자가 됐든 방해자가 됐든 점유자가 됐든 얘네들이 물권적 청구권을 받으시는 상대방 되겠습니다. 이때 청구권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환을 청구하거나
두 번째, 제거를 청구하거나 예방을 청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토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토지가 있어요. 갑 겁니다.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갑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은 토지의 물권자죠. 어느 날 땅에 가봤더니 A가 버릇없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허락받고요, 무단으로요? 무단으로. 요놈이 무단으로 집을 지어서.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무단으로 집을 지었더라도 건물은 토지에 합쳐진다고 안 합쳐진다고? 안 합쳐지죠? 그럼 건물, 이 집 누구 거야? 갑 거야? A 거야? A 거지 일단 집은 A 거지. 근데 무단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갑이 A를 상대로 뭐 하면 되겠어요? 철거해라. 건물 부셔라.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이 A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뭐 하냐? 나가라.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 일단 A한테 가서 말로 해야 되겠죠. 말로, 그죠? 말로. 빨리 나가세요. 빨리 뭐 하세요? 남의 땅에서. 빨리 건물 부시세요. 이렇게 말로 해야죠. 근데 말로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한국인은 말 안 듣죠. 말 안 듣고 살죠. 그냥 계속 무대포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소송해야죠. 소송해야 돼요. 응? 어떤 분 어젠가 하고 나가니까 어떤 분이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경찰 불러야 됩니다. 예? 예? 경찰 해결 안 해줘요. 소송해야 돼. 소송을 해가지고 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저 A가 안 나가고 버티면은 집행문 갖고 와가지고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강제로 철거해버려야 된다고요. 끝까지 버티면.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려. 판결문 받기까지 한 3개월 걸려, 3개월. 3개월 걸린다는 거지. 시간 좀 걸립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 이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매수자가. 갑은 잘 됐죠. 속 시끄럽고 힘들었는데 팔면 되지. 매매하면 되지. 팔아버리기. 근데 문제는 위에 지금 집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나중에 권리, 관계, 문제 등등이. 갑이 그 얘기를 했는데 얘가 괜찮다고. 내가 저 처리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냥 파시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은 원래는 갑이 물권자였죠. 근데 갑의 물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상대적 소멸하고 누가 이제 물권자 돼?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물권자가 돼.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갑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약이 올라서 악받쳐서 A랑 소송을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만 넘기고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계속 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갑은 이제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를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갑에게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A하고 소송에서 누가 붙어야 된다? 을이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이렇게 을이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청구권자는 그냥 물권자가 아니고 현재의 물권자.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물권자라는 거는 과거에 물권자였던 사람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걔는 안 된다는 거지. 걔를 좀 세련되게 종전의 소유자다 이런 말도 씁니다. 안 된다는 거지, 종전 소유자는. 당신은 이미 땅을 파셨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라 옛날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한다? 갑이 행사, 을이 행사. 을이 행사한다는 거죠. 이게 현재 물권자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A가 집을 B한테 넘겨주고 도망갔어요. 자, 집을 B한테 넘겨주고 A가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럼 얘는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점유의 승계인. 그러면 집을 A가 짓고 A가 무단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넘어가 버렸죠. 그럼 이제는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A가 방해, B가 방해. B가 이제 방해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 바뀌었죠. 그러면 을이 물권적 청구권을 A한테 쫓아가서 해야 돼, B한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침해자, 방해자, 점유자가 현재일 때 현재의 침해자, 현재의 방해자, 현재 점유자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과거에 점유를 했던 사람. 과거에 점유를 했던 사람이라는 건 지금은 점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얘한테는 행사합니다, 못 합니다. 얘한테 못 한다고 이렇게 정리돼요. 그래서 먼저 일단 잡으셔야 되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청구권자는 다름 아닌 무슨 물권자였다? 현재의 물권자였다. 현재의 물권자. 자, 그리고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뭐가 된다? 양도된다. 잘 잡으세요. 물권이 넘어가면은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죠. 원래 토지 소유자 갑이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은 갑이었지, 갑. 근데 갑이 매매를 해가지고 물권 넘겼죠. 그게 물권이 양도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도 같이 넘어가? 청구권 같이 다 넘어가요. 세트예요, 세트. 따로따로야, 세트야. 세트라고. 갑이 열받아가지고 얘랑 소송 끝나고 물권적 청구권 드릴게요, 선생님. 제가요. 물권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자, 물권은 지금 드리고 물권적 청구권은요, 선생님. 이건 제가 나중에 소송 끝나고 드릴게.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왜냐면 따로따로니까 한 개니까. 이렇게 한 세트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권이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얘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물권이 양도가 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양도된다. 즉 물권이 주라는 거고요. 주인입니다. 주인. 물권이 주인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종이에요.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부종성.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이 죽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된다? 함께 뭐 한다? 함께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소멸한다. 부종성이에요. 그러니까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이해하십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이 특징을 잘 잡고 있어야 앞으로 응용이 되는 거죠. 응용이. 그죠?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예? 그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죠. 예. 저도 안 죽을 거예요. 예. 자, 부종성이었습니다. 부종성.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책 잠깐 보죠. 책. 자, 책에서 일단 밑에 양괄호 4번에 물권적 청구권 성질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징. 자, 니은 확인합니다. 니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생기는 것이고 순수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과 분리가 돼서 따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물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양도가 된다. 쓰세요. 부종성. 부종성.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적용 안 됩니다. 소멸시효라는 건요.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자, 소멸시효는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 소멸시효죠. 자, 소멸시효라는 거는 시효, 시간의 효과입니다. 시간의 효과로 인해서 없어져. 이게 소멸시효예요. 시간의 효과로 뭐가 된다고? 없어진다고. 그게 소멸시효예요. 네. 소멸시효는요, 채권이 10년이고요. 우리 시험에서. 물권은 소멸시효가 없어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소유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20년 지나면요. 100년 지나면요. 안 없어져요. 100년 지나면 내가 없겠는데? 그럼 내 아들이 소유하고 있겠죠? 안 없어진다고, 물권은. 시간의 효력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물권은요. 근데 채권은요. 권리 행사 안 하고 방치한 상태로 10년 경과되죠? 없어져 버려요.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갔어.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힘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갔어. 하도 찡찡거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죠.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빌려준 거니까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 빌려간 사람이 채무자. 6개월만 쓰고 줄게, 친구야. 내가 6개월만 쓰고 꼭 갚을게, 친구야. 근데 6개월 되고 나서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죠. 그럼 이제 친구예요, 채무자예요, 이제 채무자 되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아니고 이제 채권 채무 관계 돼버린다고, 이렇게. 그때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있죠. 을한테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10년이 지나면, 10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고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을이 몇 년만 잘 도망다니면
10년만 잘 더만 다니면 안 갚아도 된다고요. 돈 빌려간 거를. 이해하세요? 예. 그 채권 소멸시효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 네. 자, 그래서 물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물권에 포함되어 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죠. 청구권도 안 걸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